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제가 직접 다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누구나 분석된 거를 한 번에 볼 수가 있죠. 그냥 업로드, 엔터만 하면 되고요. 1500개의 평점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해줍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제일 많이 팔리는 게 한 개라는 거죠. 아, 이런 것까지 나오네요. 네. 여기다 하나 넣으면은 단번에 이 상품의 전문가로 될 수 있게끔. 이런 방식으로 그 전에 매각했던 브랜드의 월 매출이 한 5억 정도 맞습니다. 나왔고 네. 수익률이 20%. 20% 다 이것저것 다 빼고 예전에 이제 이메일 받은 내용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메일이 왔었어요. 계약이 진행이 됐고요. 얼마 만에 이렇게 잘 된 거예요, 매출이? 거의 오래 안 걸렸어요. 1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네, 저희 여기 사무실이고요. 원래는 직원들 같이 사용하고 있었다가 네. 최근에 제가 브랜드를 매각하고 나서는 네. 이제 저 혼자 좀 운영하고 있고. 일단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쿠팡에서 브랜딩하는 남자 쿠브남이라고 하고요. 조금이라고 많이 벌기 위해서 이커머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이라고 많이 벌기요? 네. 아,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지금 32살이고요. 94년생. 지금 쿠팡 하신다고 했는데 네. 어떤 상품 판매하시는지 좀 볼 수 있을까요? 매출은 있는데 통장엔 돈이 없다? 매번 결제 안내? 고객도 불편하다? 매번 반복되는 미수금 지옥, 탈출하고 싶다? 이게 효성 CMS 자동이체를 꼭 선택해야 하는 이유. 어떤 상품 판매하시는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상품이요? 제가 지금 주력으로 했던 상품은 이런 상품들을 했었어요. 이런 장갑류 상품들을. 셰프님들이 많이 쓰시던 장갑인데 네. 이 제품을 주방용품을 위주로 좀 많이 했었습니다. 또 어떤 거 파신 거예요? 저는 상품을 많이 하진 않고요. 요 상품 하나로 이제 월 5억씩 이렇게 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상품 하나로요? 네, 사이즈나 재질이 달라지긴 하는데 이거 하나로 하긴 했었어요. 수익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 제가 영업이익으로 10%에서 20% 왔다 갔다 하게끔 해서 진행을 했었고 매각을 하게 됐고요. 예전에 이제 이메일 받은 내용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메일이 왔었어요. 전략 브랜드 매각 제안드립니다. 계약서도 있긴 한데 계약서도 이렇게 와. 두껍고요. 계약이 진행이 됐고요. 그러면 자산가세요 혹시? 자산가? 뭐 자산가는 아니고 그냥 서울에 제 살 집 정도는 있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결국엔 이러한 상품들을 또 만들고 싶었어요. 이게 내가 운이 아니고 실력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러한 상품을 기획했던 방법에 맞춰서 신제품을 또 냈고 최근에 여러 가지 행사를 좀 하고 있는데 행사했었을 때 하루에 뭐 3천만 원 매출도 나오기도 하고요. 자리 잡고 계속 커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저만의 상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실리콘 조리도구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색깔도 다르게 되고 묶음이 다르게 되고 결국 이 시장에서 고객들이 어떤 구성을 또 많이 찾고 필요로 하는 거 그것까지 이제 하나하나씩 잡아가는 방식으로 좀 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샤워 타월이라는 거를 지금 제품을 쭉 가지고 온 거예요. 네. 근데 아까 그렇게 검색했었을 때 그런 상품들이 쭉 나왔듯이 샤워 타월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이 상품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쭉 나왔을 때 기존의 방식들은 이런 거를 아예 분석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세트 구성인지 아니면 개당 단가가 얼마인지 뭐 경도가 어떤지 크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 제품 하나하나에 그냥 매출만 봅니다. 그냥 이 제품 잘 팔리네? 그러면 똑같은 제품을 도매체에서 가져와 볼까? 그래서 그냥 가지고 와서 그러면서 이제 광고비가 발생이 되는 거고 그런데 저는 저희 광고비가 발생하지 않아도 여기서 잘 팔리는 그 제품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이 샤워타리를 했었을 때 제일 판매가 잘 되는데 색상은 화이트고 구성은 한 개입, 두 개입으로 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막 재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제조국은 어디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고객들의 리뷰를 바탕으로 이게 긍정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별점 1점이 얼마나 낮은지 그렇게 보다 보면 이게 고객들이 어떤 키워드를 많이 이렇게 기재를 하는 것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고객들은 지금 부드러운 거를 많이 찾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부드럽고 거품이 잘 나고 이런 것들이 막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고객들이 지금 보이는 것들이 거품이 풍성한 것들을 많이 찾으시고 자극이 없는 걸 많이 찾으신다 라는 게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상품 하나하나마다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 이렇게 보다 보면 되게 공통적인 키워드들이 딱딱딱 나와요. 이 상품에서는 어떤 거를 고객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구나,
어떤 것들은 좀 빼야 되겠구나, 어떤 것들은 좀 개선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오니까 이제는 이 제품에 저희가 단순하게 이거 매출이 잘 나와서 한번 팔아볼까가 아니라 거품이 잘 나오는 상품인가? 한 번 더 샘플을 보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광고비를 좀 더 공격적으로, 왜냐하면 이미 고객들한테 한번 검증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구매 확정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보장된 데이터를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지금 집행광고비가 2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30만 원까지도 나오고 막 1,400% 이렇게까지도 성과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얼마나 잘 나온 수치예요, 저게? 수익률 기준으로 300%, 400%만 나와도 잘 나온다고들 많이 하시니까 한 3배까지도 잘 나온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 전에 매각했던 브랜드의 월 매출이 한 5억 정도 맞습니다. 나왔고 네. 수익률이 20%. 다 이것저것 다 빼고 세금 빼고 다 빼서 20%딱 나왔어요. 그러면 월에 1억 벌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월에 1억 벌 때도 있었고, 이 유통이란 게 5억 가져가는데 20%도 못 가져가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못 가져가네? 근데 이게 되게 오래 가요. 유통의 장점은 전 이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상품 잘 만들면 오랫동안 팔아야 돼요. 그러면은 초기에는 얼마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초기에 같은 경우는 저도 위탁으로 좀 먼저 진행을 했었어요. 지금의 이 방식도 시간만 있으면 되거든요. 요거에 충족된 요소의 제품들의 위탁 상품을 가지고 와도 되고, 10개만 가지고 와서 진행을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10개만 산다라고 하면은 한 10만원, 50만원이면 또 시작도 하실 수 있죠. 근데 지금 이거는 다 일일이 분석을 하신 거예요? 수집해서? 이게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제가 직접 다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확장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지금 개발을 해서 공짜로 모두도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오픈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일단 상품의 리뷰를 끌고 오면 되고, 그래서 그 리뷰 데이터를 넣기만 하면은 누구나 이렇게 분석된 거를 한 번에 볼 수가 있죠. 과정 한번 보여주시죠. 그 과정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샤워타월이라고 해서 들어오면 분석하려고 하는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일단 먼저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고 이 제품에 대해서 리뷰가 한 1,600개 정도가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이제 여기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코플러스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 리뷰 분석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뷰하면은 리뷰가 이렇게 수집이 돼요. 그래서 수집하는 동안에는 가만히 창이 없어지지 않게끔 유지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작성인, 도움받은 수, 인원수 이렇게 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고객들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썼는지 이렇게 다 끌고 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내용층을 예전이었으면 하나하나 다 분석을 했었어야 돼요. 보고 어떤 내용이 좀 주로 적혀 있는지 그렇게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챗GPT를 통해서 바로 분석이 가능하게 지금 된 거죠. 단순하게 이제 챗GPT 안에 그거를 넣어도 어느 정도 분석은 해줘요. 근데 결국에는 저희가 상품이라는 걸 기획하는 거에 맞춰서 해야 되다 보니까 나만의 GPT를 제가 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으면 좀 더 상품 기획적인 요소들을 더 뽑아서 정리를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까 다운받은 거를 이렇게 넣어서 그냥 업로드, 엔터만 하면 되고요. 이렇게 리뷰를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1차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평점이 어떻게 되는지, 긍정 리뷰, 주요 키워드가 어떤 게 되는지. 아까 봤던 것들이네요. 1,500개의 평점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해줍니다. 긍정 리뷰, 고객들이 어떤 것들을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계신지,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결국 부드럽고, 거품, 부드러운, 피부에 대한 이런 것들이 고객들이 되게 많이 만족을 했다 보니까 저희 제품에서는 필수적으로 거품이 잘 나야 되고, 그런 피부에도 부드럽게 반영될 수 있는 이런 느낌의 제품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끔 저희 제품에 넣어야 된다라는 걸 한눈에 좀 볼 수 있죠. 그리고 고객들은 이 제품의 냄새에 대해서는 완전 부정적인 리뷰를, 이 제품 냄새가 엄청 심할 수가 있구나 라고도 파악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그럼 제조사한테 이 샤워탕을 해서 냄새가 왜 또 날 수도 있나? 그리고 위탁 판매자에서 이 제품 냄새 나나요? 이러면서 샘플을 구매할 때도 저희가 하나 질문할 수 있는 요소가 또 생기는 거고, 그렇게 해서 결국엔 분석을 했었을 때 거품이 풍성한 거, 부드럽고 피부 자극이 적은 것들이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인 거고, 저희는 이러한 것들, 품질적인 이런 내구성을 조금 더 개선을 한다 하고, 냄새는 이제 필수적으로 안 나게끔 저희 제품에는 꼭 반영이 돼야 된다 라는 거를 이렇게 1차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차적으로는 거품이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이걸 언급을 했는지 조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거품이 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그 고객들의 실제적인 그 감정이 어떤 식으로 좀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그 느낌을 조금 더 볼 수 있게끔 키워드 맥락을 좀 더 분석을 하게 되고요. 아까 그 냄새라고 했던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냄새일까? 라고 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홍어 삭힌 듯한 냄새가 난다. 이런 식의 그 내용이 좀 보이게 되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좀 보는 겁니다. 뭐 조직의 엉망에 실밥이 나온다. 이런 것들도 결국엔 저희가 제조사나 추후에 업체들한테, 도매 업체들한테 이 제품 실제 실밥이 잘 나오나요? 이런 식의 좀 디테일한 질문도 이 리뷰를 통해서 좀 파악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그럼 결국엔 저희가 상품 기획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기획하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기획까지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도 쭉 나옵니다. 그럼 결국엔 이 상품이 한 패키지에 몇 개 구성으로 해야 되는지도 고민이 될 텐데 여기서 보면은 제일 많이 팔리는 게 한 개라는 거죠. 아, 이런 것까지 나오네요. 네. 그러면 결국엔 저희가 이 제품을 할 때 제품을 2개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1개로 구성하는 게 훨씬 낫고, 왜냐하면 2개 입자리 3개는 1개밖에 안 팔리는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어떤 식으로 기획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까지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 요인을 반영한 거.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품이 극대화된 이런 라인업을 넣으면은 좋겠다. 이런 내용들. 여기다 하나 넣으면은 단번에 이 상품의 전문가로 될 수 있게끔. 한 몇 개 보다 보면 진짜 그냥 다 보여요. 이제 샤워 타월 이제 만약 판매하신다고 하시면은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바로 지금 이제 감이 딱 오지 않으신가요? 네. 예를 들어 샘플을 받는다고 하면 어떤 거 체크하시겠어요? 저기 이제 부정적인 것들. 냄새 나는지 한번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샘플 A, B, C, D가 있으면 어떤 게 거품이 제일 잘 나는지 보게 되는 거고, 제조사에서도 저희를 볼 때 이거 그냥 하루 한 해가 아닌데? 이 느낌으로 봅니다. 조금 아는데 뭘 좀? 이러면서 제조사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다양한 얘기를 해주고 소통이 되니까 가격에 대한 내용들도 어느 정도의 신뢰가 신빙성이 있어서 다 들어주고 서로 조율이 좀 원활해지죠. 아, 이렇게 해서 좋은 제품을 찾아내는 거니까 광고를 돌려도 전환율이 확실히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그 예전에 월 매출 5억 됐던 상품은 이 과정을 이제 챗GPT 없이 했던 거죠. 그렇죠. 이런 과정이 없었던 거고, 그때도 가장 중요히 생각했던 건 품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품질이라는 걸 요소만 리뷰에서 계속 봤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재구매가 제가 예전에 40%까지도 올라갔었어요. 10명 중에 4명은 다시 제 걸 사는. 그분을 만약 데려오는데 1,000원이 들었다고 하면은 다시 그분이 사면 이제 500원으로 줄어드는 거고, 또 사게 되면 이제 250원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의까지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이제 품질인 거고, 그런 품질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품 기획까지 하면 된다.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럼 제품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정하시는 어떤 팁이 있다면? 제품 선정이요? 네. 쿠팡에서 데이터를 보고 이제 활용을 하는 건데요. 이 시장을 보는 거예요. 카테고리 시장성을 보게 되는데. 카테고리 시장성? 네. 결국엔 여기에서 이 제품, 예를 들어 텀블러라고 하면은 이 텀블러가 이 1페이지 내에서 평균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리뷰가 결국 판매랑 같은 뜻이기 때문에 네. 이걸 통해서 고객들이 얼마나 많이 샀는지 또 볼 수가 있고, 결국엔 최근에 고객들이 이 상품에 얼마나 많이 조회를 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좀 볼 수 있게끔 해놨고요. 결국은 이렇게 봤었을 때 평균 리뷰 수가 가장 큰 게 지금 쿠팡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생수 시장인 거예요. 결국엔 지금 리뷰가 80만 개에 달하고, 생수 시장에서 1% 가져가는 거랑 이런 도장 시장에서 1%를 가져가는 거랑 금액 차이가 완전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상품을 선정해서 들어가시면 된다. 사장님 제품도 여기 안에 있었나요? 그럼요. 여기에서 있었고, 이게 9,000개가 넘어요. 이 9,000개를 드려도 어떤 걸 해야 될지 너무 막연하실까봐 네. 성장이 잘 될 걸로 보이는 그런 카테고리 100개를 지금 제가 선정해놔서 무료로 드리고 있거든요. 100개 중에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지금은 이제 혼자이신 거죠? 지금은 제가 회사를 매각하고 나서는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직원이 몇 분 있으셨어요? 지금은 뭐 정규직으로 분으로 한 5분 계셨고, 뭐 프리랜서나 뭐 이렇게 해서 한 7, 8명까지도 같이 운영을 했었고요. 그 상품을 그럼 몇 년 동안 키우신 거예요? 3년? 3년? 네. 21년에 들어가서 23년 말에 팔았죠. 그러면 그 상품을 만든 지 얼마 만에 이렇게 잘 된 거예요, 매출이? 거의 오래 안 걸렸어요. 1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월에 한 1에서 2억 정도 나왔다고 하면은 2년 차이는 월에 3, 4억 정도 꾸준하게 좀 나왔고, 최고로 5억까지 나온 거고요. 근데 지금 94년생이잖아요. 네네네. 어쩌다가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원래는 그 목동이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네. 그래서 친구들은 공부도 많이 되게 잘하고 학벌도 되게 높은 동네여서 사자 직업도 많이들 하는데, 저는 공부가 좀 저랑 안 맞았어요. 성과가 잘 안 나왔고, 그러면서 일단 돈이라는 걸 항상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에서 스마트 스토어 관련된 그런 영상을 보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취업할 생각은 없으셨던 거예요? 취업도 항상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순이익 자체가 근로소득보다는 확실히 많이 나왔다 보니까 좀 전업으로 바꿔서 좀 진행을 하게 됐죠. 그럼 원래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부업으로? 취업 준비하면서 부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그러면 다들 뭐라고 해요? 친구들은 근데 저 제일 부러워하는 거는 재밌어 하는 그 모습을 제일 부러워해요. 친구들은 이제 회사 다니고 이렇게 주어진 틀에서만 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부러워하더라고요. 재밌어 하는 거. 네. 취준생이었다가 1년 만에 인생이 바뀌신 거잖아요. 그쵸. 지금 취업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러게요. 제가 취업으로 성공한 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친구들은 막 좋은 대학 가고 전 좋은 대학 못 갔을 때 난 운이 없어서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난 이미 운이 있고 이 노력의 99%를 어떻게 더 높게 채울 것이냐를 좀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채웠음에도 잘 안 되면 이거는 좀 운이 좀 적었나 보다. 네, 잘 되면 이게 운이 좋았나 보다. 이런 좀 마인드 세팅이 생겨서 지금 취업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잘 안 돼서 힘드실 텐데 그 노력의 99%를 어떻게 더 밀도 있고 목적 있게 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은 그 100%가 꼭 채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 파이팅! 감사합니다.